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주차 현대사회와 직업윤리입니다. 지금 11주차니까 이번 주 빼고 12, 13, 14 세 번 남았잖아요. 비대면 수업은 세 번 남았고요. 15주차는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너무 많으니까 기말고사 보기도 어렵지만 일단 성적을 매겨야 되니까 저는 대면으로,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전에 학교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참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그 절대평가여서 제가 A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출석 체크 하신 분이라든지 또 기말고사가 엉터리만 아니면 제가 A 이상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절대평가이면 될 수 있으면 제가 A 이상을 주는데 저 A도 아니고 사실 A뿔을 저는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너무 못했을 때는 이제 A를 주고 싶은데 A뿔하고 A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A를 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 A 받으신 분들은 내가 문 닫고 A를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 닫으면서 겨우 A를 맞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될 수 있으면 저는 A뿔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강하신 분들은 성적 갖고는 불만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면 제가 성적을 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학교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절대평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출석 점수하고 기말고사 성적으로 성적을 매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도 제가 대충 이 정도 여기 공부 좀 해봐라. 여기에서 80% 이상이 나온다. 90%까지도 나온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줍니다. 힌트를 줍니다. 14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시면 이 과목은 A뿔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업선택과 적성, 직업선택의 중요성과 직업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직업선택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한다. 자, 학습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 제가 아마도 그 첫 주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직업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현대 상황, 현대 시대의 어떤 반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시대는 저출산, 고령화로 지금 사회가 지금 어느 나라든지 저출산, 고령화로 지금 힘들어한다. 출산이 안 되니까 학교도 줄어들고 앞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업, 교수라는 직업은 어때요? 하기 힘들겠잖아요. 학생 수가 막 불어나야 그 티오가 나서 선생님도 하고 교수도 하고 하는데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뽑는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사대를 가면은 사대가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교육대학도 교대도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이기 때문에 고령화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들이 아마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출산하고 고령화에 대해서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많이 부족해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간호사들은 100% 취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령화로 인해서 또 병원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케어해야 될 거 또 일반 회사에서도 간호사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또 다문화 세대에 있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다문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또는 그 나라에서 어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 우리나라에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결혼을 한다든지 해서 다문화 시대가 열려 있다.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시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줄어든 반면에 단문화 학생들은 계속 늘어난다. 물론 프런테이지로 따지자면은 아직 그렇게 뭐 많은 차지 10%를 차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학생들은 줄어들고 그 단문화 학생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를 넘어설 확률도 있겠지요. 그래서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문화라는 것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에 수업했다시피 상대적인 문화를 어떤 문화가 우세하고 어떤 문화가 조금 조금 열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문화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그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전학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은 남자에서 50% 유전자를 가져온 거잖아요. 여자에서 50% 유전자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자이기는 하지만 남자의 유전자가 50%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여성의 유전자를 아들한테 50%를 준 거잖아요. 다만 생물학적으로 남자인가 여자인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유전자 자체는 50%가 남자 유전자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 여성의 의미가 없다. 단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여성, 남성으로 주어졌을 뿐이지 모든 인간의 본성은 같아요. 근데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여성이다, 남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다워야 되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고 여성은 케어를 해야 되고 남성은 남자다움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울지도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문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남성이라는 어떤 단어 자체를 배제해버리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은 인간이다. 단지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가 다를 뿐이다. 유전자 자체는 제가 50% 남성을 갖고 있다니까. 나의 아버지가 50% 유전자를 준 거잖아요. 나의 엄마가 50% 유전자를 준 거잖아요. 다만 생물학적으로 여성, 남성만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남성에 대해서 조금 뭐라 할까? 같다. 인간의 본성은 같다. 다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화가 다를 뿐이지 인간의 본성은 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시대는 열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때는 7%, 8%,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아직도 6%의 어떤 그 성장률을 갖고 있다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6%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성장이 왜 무서운 거냐면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누군가가 퇴직을 해야지만 그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이 아주 우리한테는 악영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 이렇게 이렇게 성장이 되려면 그 시대가 아마 올까?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이라는 어떤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 통일했을 때는 물론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빈부차가 또는 경제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또 어때요? 개발되지 않은 것도 많고 자원도 많기 때문에 저 나라는 그런다잖아요. 우리는 너희는 빚도 많지만 우리는 빚은 없어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독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몇십 년간. 지금은 어때요? 많이 차이가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은 힘들지언정 어떤 그 통일에 대한 변곡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가장 성장할 확률이 가장 높다. 왜냐하면 교육을 다 시켰잖아. 우리는 누구나 다 대학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의식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빠르고 이야기하면 얼른 알아먹기도 좋고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 우리는 우수한 인재들로 다 꽉 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다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의 어떤 영향 속에 있고 다문화의 어떤 시대에 들어와 있고 세 번째는 저성장.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 또 11차 시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직업의 선택의 중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늦잠을 잘 것인가 말 것인가, 5분만 더 잘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삽니다. 오늘 친구를 만날까? 나 오늘 피곤해. 힘들어. 그냥 와버려야지. 오늘 점심은 누구랑 먹을 것인가? 점심을 먹을 때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비빔밥을 먹을 것인가? 모든 것부터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선택,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인생관의 선택이고, 두 번째 배우자의 선택이고, 세 번째 직업의 선택이다. 이 세 가지 선택은 우열을 가르기가 힘듭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이 매우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고 나의 삶에 가장 영향을 행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생관의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또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살 것인가? 이게 인생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주어진 여러분만 했을 때 내 인생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매년 초가 되면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올해는 어떤 것을 이룰 것이다. 매년 계획을 세웠던,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발전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과업이 있다. 그때그때의 과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대학생일 때 과업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관을 조금 확립하고 가치관을 좀 확립하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직업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업 선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뭘 하든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직업을 선택을 할 때에 내가 노력하지 않고 직업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납니까? 나 그거 하고 싶다고 갑자기 나타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성장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더더구나 우리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어때요? 직업이 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어떤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지금입니다. 인생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가? 자, 우리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살고 싶니?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지금 2학년 1학기로 지금 복학을 했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나는 스포츠,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막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싶어. 운동하는 것이 지한테는 즐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돈은 어쩌고? 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그렇게 살고 싶으면 어떤 그 돈이라는 것도 너가 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엄마, 나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은 내가 버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만 그것 갖고만 내가 즐겁게 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끼 욕심 한 태기도 없는 새끼네.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싶고 막 그 경쟁사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그 직장 생활하고 나면은 어떤 그 동아리 활동하면서 운동하면서 그 여행도 하면서 이렇게 즐기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라는 것은 그 지가 번 범위 내에서 살고 싶다라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네가 막 어떤 경쟁사에서 노력하고 막 열심히 그 뭐 성취를 하고 이렇게 안 살고 싶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네가 공무원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어떤 그 완전히 어떤 그 전문 직종에서 네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렇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공사라든지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
커리어, 그러니까 그런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마 나 노력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아. 엄마가 시킨 대로 해. 그럼 너는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계획을 그렇게 아예 세웠다는 거예요. 계획을 자기는 공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살면서 그 월급 갖고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좋아. 그러면은 그거 되려면 이거 준비하면 돼. 한번 해봐. 그런데 공무원은 월급이 조금 작아. 공사는 월급이 좀 더 많아. 그러려면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월급이 좀 높아. 그러면은 너 그렇게 살고 싶은 질이 조금 더 여행을 한 번밖에 못 갈 것을 2번 갈 수 있어. 그렇다면 한번 노력해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관, 나는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 우리 아들은 성취욕이 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그냥 평범하게 자기들 어떤 그 부부가 둘이 돈을 벌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 서포트 해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해줬기 때문에 그냥 욕심이 없어.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싶어.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성취욕도 강하고 엄마 아빠가 사는 그 정도 수준 싫어. 더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더 노력하고 싶어. 그러려면 어때요?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기업 같은 데 가서 성취욕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가서 나의 어떤 성취욕을 발휘해서 경험해봐가지고 내가 차리고 싶어. 어떤 거를 노력하고 싶어. 이런 인생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관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멍 때리고 물론 멍 때리고 있다고 해서 멍 때리고 있는 것이 나의 어떤 지금의 모습으로 어떤 다른 어떤 것을 바란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 어떤 것들이 내 앞에 주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관도 필요하다. 게임, 남학생들 게임, 우리 아들 매일 밤 게임을 합니다.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오후에 얼른 이렇게 오전에는 약간 늦잠 잡니다. 물론 오전에 줌으로 수업하는 것들은 듣습니다. 듣기도 하고 또 늦잠 잡니다. 그래서 오후에 인터넷 강의 듣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밥 먹습니다. 그리고 밤 되면은 친구 만나고 게임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게임 안 할 때도 있고 또 풋살 할 때도 있고 친구 만날 때도 있고 군대 요즘 자기 친구들이 군대에서 전역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전역한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지가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으면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잖아요. 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거 들어가기 싫을 것 같으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지. 저처럼 살고 싶지. 누가 경쟁사에서 얼만큼 물론 개중에 막 성격도 있고 막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60% 이상 70% 정도는 평범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잖아요. 제 생각인가요? 그렇다면 50%로 잡시다. 50%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50%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어렵지요.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 인생관에 또 다른 인생관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관을 정한다면 네 인생관에 맞춰서 직업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2번째 배우자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때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선택이란 말이 굉장히 빨리 와닿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결혼이 하도 늦어지니까 지금 배우자의 선택하면 이 말이 빨리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근처에서 내 배우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가까운 이웃사촌이 더 끌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귈 때에도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배우자의 선택도 여러분들도 원칙을 정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 확률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거의 많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귈 때
내가 20대 초창기, 20대 후반, 20대 중반기 때, 20대에 어떤 연애를 해보는 거, 이것도 하나의 과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과업 중에 하나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좋은 이미지로 내게 남아있다면 평생의 자산이 되잖아요. 근데 좋은 이미지가 아닌 상태에서 그게 추억으로 남아있다면 이게 가슴앓이가 되고 또 하나 어떤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어떤 또 다른 배우자를 정말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그 추억이 나에게 어떤 선택에 영향을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귈 때에도 어떤 그런 원칙 같은 거를 정해놔라.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배우자는 특히나 오랜 동안 같이 살아야 하니까 서로 코드가 맞아야 삽니다. 웃음 코드도 맞아야 되고요. 나는 안 웃긴데 제 친구는 막 웃어. 우리 남편 그 TV 어떤 뭐 유재석 나오는 프로 저는 그거 잘 안 보거든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아들이랑 둘이 막 껄껄 크게 웃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저렇게 웃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 아들한테 저것이 웃음냐? 그럼 우리 아들한테 혼납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겠지. 난 열심히 웃고 있는데 그것이 웃음냐?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면 황당해 엄마. 그렇게 묻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웃음 코드가 나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성해야겠다. 그렇게 재밌냐? 이 단어를 아예 없애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밌냐? 이 소리보다. 정말 저는 그 어떤 사심이 없이 저것이 진짜 재밌어서 웃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저 한편으로는 저는 그것 보고 웃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지도 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코드도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도 음식이라든지 뭐 좋아하는 선호도도 맞으면 좋지요. 이런 사람이 배우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삶의 방식도 맞아야 됩니다. 재테크도 맞아야 합니다.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사실 재테크가 맞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고생을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재테크를 하자 이런 주의인데 남편은 그런 도전 이런 것이 전혀 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대로 우리 아들이 갖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재테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남자를 설득하기가 힘들어. 뭘 하나 살려면 한 달부터 내가 이렇게 이런 브리핑을 싹 해갖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이사를 가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쩔까 하고, 설득을 해야 돼. 이런 게 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맞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테크도 안 맞지, 웃음 코드도 안 맞지. 물론 다른 것은 잘 맞습니다. 맞은 부분도 맞아요. 뭐가 맞냐? 노래도 맞아요. 좋아하는 노래 코드도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맞지만 이런 것들이 안 맞아버리니까 내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뭔 설명을 다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그냥 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쿵 하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의 선택을 할 때도 잘 봐라. 또 가장 중요한 이제 직업의 선택. 우리는 여기서 직업의 선택을 거품 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직업의 선택에 있었을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세상에 내가 직업 선택, 내 적성이 무슨 필요 있어요? 나만 써주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겠지요. 차선을 선택할 방법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1번 첫째로 베스트를 선택하고 싶지만 안 될 때는 차선을 선택해야 되겠죠. 적성에 맞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장래성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출산 고령하고 다문화 시대에 있고 저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장래성을 한번 바라는 겁니다. 지금 어제 신문, 오늘 신문 계속 앞으로 우주 여행, 우주로 될 것이다. 지금 지구가 몇 년이라면 좀 그렇죠. 몇백 년 안 남았다. 지구가 정말 아프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행성을 지금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구를 좀 인구를 분산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기업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주를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주선을 어떻게 뛸 것인가, 여행을 우주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런 것들, 그렇다면 AI라든지 우주공학 쪽으로 또 앞으로 비전이 생길 수 있잖아요. 20, 30년 후에는 우주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성이 첫 번째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장래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환경이 맞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직업 누군가가 나 일만 시키면 나는 좋을 것 같아. 돈만 벌고 싶어. 그렇지만 조금 더 큰 안목, 거시적으로 지금 당장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한 번쯤 탁 생각해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성을 꼭 봐라.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게 되겠습니다.